촉법소년 제도가 형벌은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은 받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피해자한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행동에 관한 책임을 민법상 부담하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민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민법에서는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의 보호 감독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에서 임의로 변제를 하거나 보상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보호 감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성립되어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 촉법소년과 관련해서 피해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보호 처분만 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나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피해 합의에 좀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촉법소년 연령은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법무부가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우리 형법이 1953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제정된 때부터 이 촉법소년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우리 민법에서 성년 나이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는 변경이 있었는데 이 촉법소년 규정만 유독 변화가 없이 1953년 기준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경제라든지 정치, 사회, 문화 여러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그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인터넷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없었던 다양한 범죄들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우리 형법에서도 고의로 범죄를 범한 경우와 과실로 범한 경우를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좀 과하게 더해서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런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촉법소년임을 알고도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라든지 또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고의로 범죄를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앞으로 이 촉법소년의 그 연령이 좀 낮아지면 내가 고의적으로 촉법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나는 범죄를 해야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